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정말 확 달라진 연준의 게임 플랜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연준 정책 변화가 국채부터 시작해서 주식금, 비트코인,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에 숨겨진 배관이라는 레포 시장까지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전례 없던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양적 완화 QE 시대가 저물고 양적 긴축 QT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근데 단순히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한 10년 넘게 시장이 계속 기대해왔던 거 있잖아요. 연준 풋. 아, 연준 풋. 위기가 오면 연준이 구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요. 그렇죠. 바로 그 안전 구물 자체를 이제 걷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의 작동 방식 자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QE는 돈을 푸는 거였고 QT는 걷어들이는 건데 이게 단순 반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그 연준 풋이 사라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QE 때는 단순히 유동성 공급, 이걸 넘어서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냈죠. 걱정 마라, 연준이 뒤에 있다, 이런 거요. 네, 든든했죠. 그렇죠. 근데 QT는 좀 다릅니다. 이게 연준이 그냥 보유 자산에 기계적으로 줄이는 그런 기술적 조정을 넘어서요. 시장에서 제일 큰 손, 어떻게 보면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도 않았던 그런 구매자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 큰 손의 퇴장이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리적인 변화인데요. 아, 이제 연준이 항상 구원투수로 등판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연준 지원 없이, 스스로 펀더멘털이나 민간 수요에 좀 더 의존해야 하는 훨씬 좀 불확실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금리 인상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 단기금리는 연준이 딱 정하지만 장기금리는 시장이 예측 게임이라 연준 뜻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 맞아요. 연준이 기준금리 같은 단기금리는 직접 통제하죠. 근데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장기금리는 이게 복잡해요. 앞으로 경제가 어떨지, 인플레이션은 또 어떨지, 그리고 연준이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가 다 녹아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한다 해도 시장이 미래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된다. 아니면 연준이 결국엔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서겠지. 이렇게 예상하면 장기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아, 연준과 시장의 끄냄없는 눈치 게임이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근본적인 변화들, 이게 자산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죠. 일단 국채 시장부터 볼까요? 네, QT는 일단 연준이라는 엄청난 구매자가 시장에서 나가니까 민관이 더 많은 국채를 사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급 부담이 늘어나니까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QE 때는 사실 위기가 딱 터지면 연준이 국채 사주겠지 하는 암묵적인 보험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연준 풋의 일부였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그냥 들고 있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 보상, 그러니까 더 높은 기간 프리미엄, 이걸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아, 기간 프리미엄. 더 위험하니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결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를 요인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 시장은 어떤가요? 금리도 오르고 연준 풋이라는 보험도 없어지면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도 늘고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될 것 같은데요. 약간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는 느낌? 이런 걸까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금리 상승은 기업 이익을 좀 갉아먹고 또 주식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도 부담을 주죠. 네. 특히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세는 막 둔화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이게 주식시장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아, 할인율은 오르고 이익 전망은 낮아지고 이중고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경제 성장이 아주 강하게 받쳐준다면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연준 풋이 약해진 환경에서는 예전보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 자체의 펀다멘탈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죠. 금은 어떤가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데 금리 상승은 금에는 불리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자를 안 주니까.
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실질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 오르면 이자 없는 금은 매력이 좀 떨어지죠. 실제로 서구 투자자들은 이런 요인 때문에 금 ETF 같은 걸 팔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같은 시기에 중국 같은 동양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금을 꾸준히 사들였어요. 이게 아마 달러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아, 동양과 서양의 움직임이 달랐군요. 네. 그리고 뭐 지정학적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도 금값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을 보는 시각이나 동기가 지역별로 또 투자 주체별로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비트코인은요? 한때 디지털 골드라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 움직임은 좀 달랐다고 하셨죠? 네, 그렇죠. 지난 사이클에서는 디지털 골드라는 이미지보다는 유동성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험 자산, 이런 모습을 더 강하게 보였어요. 아, QE로 유동성 넘칠 때는 정말 폭등했지만 QT랑 금리 인상 딱 시작되니까 기술주처럼 그냥 급났겠죠.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다, 이런 주장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볼 지점은 있어요. 만약에 연준의 긴축이 의도치 않게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을 확 가져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빵 터진다거나, 네. 그때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반발 심리로 디지털 골드라든지 아니면 대안화폐, 이런 이야기가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떤 서사, 어떤 이야기가 시장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레포 시장.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왜 중요하고 지금 QT 환경에서는 어떤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을까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의 혈액순환, 이걸 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곳이죠. 네, 혈액순환. 근데 QT는 계속해서 은행 시스템 안에 있는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은행들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계속 빨아들이거든요. 아,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 어느 순간 특정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지고, 그럼 레포 금리가 막 갑자기 하늘로 치솟으면서 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에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2019년 레포 금리 급등 사태 기억납니다. 그럼 연준이 그때 이후로 만든 장치들, 영레포, RRP나 상설레포기구, SRF 같은 거요. 이게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RRP는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을 때 좀 흡수하고, SRF는 반대로 부족할 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론적으로는 분명 안전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SRF가 대규모로 사용된다는 그 사체 자체가 시장에서는 시스템이 중앙은행 지원 없이는 제대로 못 들어가는구나 하는 불안의 신호를 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 신호다.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런 레포 시장 불안 때문에 연준이 QT를 어쩔 수 없이 중단하거나 심지어 다시 QE로 돌아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통제 목표를 희생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더 부추기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연준이 직면한 진짜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을 거냐, 금융 안정을 지킬 거냐,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인 거죠. 결국 연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QE에서 QT로의 전환, 이게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연준 푸시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이 새로운 게임 규칙 하에서는요, 과거의 투자 공식이라든지 뭐 자산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연준의 정책 변화가 각기 다른 자산에 미치는 복잡하고 때로는 상반된 영향들을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께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네. 중앙은행의 든든한 지원이라는 그 안전망이 예전 같지 않다면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진정한 안전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